그 다음에 차원 해석 문제인데 차원 해석도 여러분들 유체역학 때 나오죠. 몇 단? 7장? 7장? 아마 중요하게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선박과는 실제 배 기준의 유동 현상을 다루고는 싶은데 실제 배 스케일에서는 뭘 실험을 하든 해석을 하든 되게 어렵거든요. 계산 자원도 많이 들고 뭐 쉽지도 않잖아요. 큰 거 다루는 게. 그래서 작은 걸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데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차원 해석을 많이 써요. 큰 거랑 작은 거랑 이제 서로 어떤 면에서 닮았냐를 가지고 작은 거에서 이거를 보면은 얘는 큰 거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게 차원 해석의 기본 내용이죠.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프루드수의 상사를 위해서는 축소 모형선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빨라져야 돼요? 그럼 안 되죠. 지금 아까 우리 이거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프루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모형이 100분의 1로 작아지면 속도는 얼마로 작아진댔어요? 10분의 1로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형수 속도가 빨라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저항 추진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점성이고 하나는 중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비중을 놓고 보면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 배에서 더 커요. 중력보다. 그럼 점성에 대한 상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점성에 대한 상사가 레이놀드 수거든요. 근데 레이놀드 수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작은 모형에 대해서는 속도가 작아진 만큼 빨라져야 돼요. 100분의 1 모형을 쓰면은 속도가 100배로 빨라져야 레이놀드 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배가 한 20노트 정도로 간다. 노트라는 게 개론 때 배웠죠? 안 배웠어요? 네. 아니, 개론 수업 누가 했는데. 네, 그 개론할 때 우리가 1노트라는 게 1.8km 정도 된다고 배웠어요. 20노트로 가는 배면은 한 336km 시속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초에 얼마나 가요? 10m 정도 가요. 10m 정도 가는 배를 가지고 모형선을 만들었어요. 100분의 1 모형선. 그럼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레이놀드 수를 맞추려면은 100배가 빨라져야 되니까 초속 1000m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음속보다 한 3배 정도 빨라요.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놀드 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요. 거의 모든 배는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 더 큰데 50%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걔를 맞춰서 실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맞추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프루드 수 왜 맞춰요? 중력이 제일 중요한가요? 그거 아니에요. 중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작긴 한데 중력으로 인한 문제가 좀 덜 중요한데 레이놀드 수는 어차피 못 맞추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점성 비율은 그렇게 막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만큼 변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속도에 따른 변화량이 큰 중력 관련한 문제, 수면파를 상사를 맞추자라는 게 프루드 수를 맞추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잠수함 같이 수면파가 없는 애는 레이놀드 수를 맞추면 좋아요. 근데 얘기했듯이 못 맞추죠. 막 모형이 100배가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레이놀드 수를 높게 실험을 하는 선에서 타협을 해요. 그럼 뭐 비행기 같은 거는 수면파 없잖아요. 걔는 레이놀드 수 맞추는 게 맞아요. 원래. 또 못 맞추는 게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고. 못 맞추니까 노력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문제 시험이 나오는데 다 못 맞춰요. 맞추길 노력이라도 하라고요. 중간고사에서.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하면 운동학적 상사는 자동으로 만족한다. 절대 아니죠. 기하학적이란 건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모형 크기가 생긴 게 같다는 거지 주위에 흐르는 유동이고 가해지는 힘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몰라요. 기하학적 상사는. 운동학적 상사가 좀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건 동력학적 상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추구해야 되는 건 동력학적 상사를 만족을 해야 돼요. 동력학적을 만족을 하면은 뭐 운동학적, 기하학적을 만족하려면은 그냥 모형 생긴 게 같아야 되는 거고 운동이나 동력학적 상사를 만족하려면은 주위에 흐르는 유동 현상이 같아야 돼요. 아예 둘이 별개겠죠. 하나는 생긴 거의 문제고 하나는 유동 현상의 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성 유동행 중 모형 시험에 있어서 프루드 수를 상사를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배에 대해서 레이놀드 수를 적용한다라고는 할 수가 우리가 못하니까 안 맞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4번? 옳은 거 모든데? 하나인가 보다. 제가 문제를 잘못 냈을 수 있어요. 이거 원래 제가 시험 이거 지금 예시 문제 낼 때 모두 고르시 하면 답 2개로 생각하고 냈거든요. 근데 뭐 맞는 거 틀린 거 얘기하다가 헷갈렸나 본데 뭐 중간고사 실제 문제에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 다음 8번 보시죠. 8번 넘어갔어요? 네. 네.
시간이 쭉쭉 가네. 근데 보통 수업보다 조금 더 화면 전환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오늘 지금 하필이면 시험 문제 띄워놓고 설명하니라 그렇고 앞으로는 주로 필기로 갈 거기 때문에 딱히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음 중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연속 방정식 뭐라고 얘기했어요? 질량 보존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체 역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네비어스톡스식이고 하나는 연속 방정식이에요. 둘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달라요. 하나는 질량 보존이고 하나는 뭐예요? 네비어스톡스는 운동량 보존식이에요. 근데 그냥 생 운동량 보존은 동력학 때 배웠죠. 안 배웠다고 하지 마요. 동력학 누가 가르쳤는지 아니까. 네. 동력학 때 운동량 보존은 뭐냐면은 충돌에 대해서예요. 아니면은 근데 우리가 사실 동력학 때 더 중요하게 배웠던 건 뭐예요? F는 MA잖아요. 운동량 보존이 아니라 힘에 대해서. 근데 왜 유체역학에서는 네비어스톡스식을 가지고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냐? F는 MA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체역학에서는 뭔가 들어오고 나가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집인데 어떤 유체가 들어왔다가 우리 집에서 나가요. 바람이 불어서. 시간당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면은 차원이 뭐가 돼요?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힘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유체역학에서 운동량 보존식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에 대한 보존식이고 그럼 그게 그냥 F는 MA랑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운동량 얘기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운동량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 운동량 자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율, 그래서 힘에 대한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는 MA 식은 네비어스톡스 식이랑 결국엔 같게 되는 거죠. 운동량의 시간당 변화율이니까. 근데 네비어스톡스 식은 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레이놀드 수송 정리가 있고 레이놀드 수송 정리를 운동량에 대해서 넣었을 때 네비어스톡스 식에서 좌변에 있는 메터리얼 데리버티브, 우리가 물질 도함수라고 하는 뭐 dt 오버 dv가 나오는 거고 우변에는 뭐가 나와요? 걔가 받는 힘들을 스트레스 텐서로 정리를 한 게 나오죠.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유체역학 복습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도 하고 원래 그거 아니면 유체역학 때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변에는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 좌변에 있던 물질 도함수 얘기로 가자면은 물질 도함수에다가 질량을 넣으면 아니면 밀도를 넣으면 걔가 뭐가 돼요? 그게 연속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레이놀드 수송 정리에서 질량에 대한 보존식, 운동량에 대한 보존식 따로따로 하면 하나는 연속 방정식, 하나는 네비어스톡스 식이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그런 뭐지? 다이버전스 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 오일러 이퀘이션은 뭐예요? 네비어스톡스 식에서 점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점성 항이 날아가는 그 이퀘이션이 오일러 이퀘이션이죠.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속도 포텐셜의 라플라스 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연속 방정식이. 맞아요? 맞죠?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다뤘잖아요. 속도 포텐셜에 대해 라플라스. 왜냐면 속도 포텐셜을 그냥 그레디언트를 취한 게 뭐예요? 걔가 속도잖아요. 그 속도에다가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를 취한 게 속도 포텐셜의 라플라스 식으로 되니까 2번은 맞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다루는 많은 유동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포텐셜 유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질량 보존식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틀리진 않겠죠. 그렇게 돼 있고 유체 질량 보존식이다. 그럼 2번, 3번이 맞죠? 압축성 유체는 적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압축성 유체를 라플라스 식으로 못 나타내는 거지 연속 방정식 자체는 그냥 무조건 맞는 식이에요.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압축성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뭐 좀 그러니까 들어온 애보다 나간 애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그만큼 공기가 좀 더 압축돼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연속 방정식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